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 진돗개 한 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개의 미래는 뭘까요? 오늘 스그스그에서는 경찰견을 꿈꾸는 진돗개 상만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 상만아? 상만아? 형한테 관심 좀. 자자. 상만아. sit. 엎드려. 오. 다시 sit. 지져. 지져. 형아. 오. 제가 강아지와 대화를 통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나와 계신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상만이 아버지와 지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참 사실 신기한 게요. 이게 저는 진돗개 품종의 경찰견이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상만이는 어떤 단계입니까? 이제 기초적인 훈련을 다 마치고 기초 수색 훈련을 진행하면서 수색견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견이긴 경찰견인데 훈련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때부터 그러면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보통 저희가 데려온 한 달부터 차근차근 친화 훈련, 환경적인 훈련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색 훈련은 이제 한 4달 정도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데 아무리 훈련생이라도 역시 경찰견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본격적인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니까요.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지 한번 간략한 개인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스탠드, sit, 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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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어. 기다려. 히야. 끝. 예. 그냥 간단한 그 복종 정도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막 실수도 하고 말도 안 듣고 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잘하네요. 아무래도 카메라 취향인지. 옳지. 지금 훈련견들은 보통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뭐 특히나 상만이 같은 경우는 수색견의 업무를 이제 임무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훈련들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경찰견들은 다중이용 시설이나 사람들의 대인 친화, 대견 친화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 친화 훈련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복종 훈련, 그 다음에 고기가 지나면 이제 탐지 훈련을 할지 아니면 수색 분야로 갈지 이제 정해져서 거기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만이는 수색 분야로 지금 갈 길이 정해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좀 특성을 보였길래 그런 거예요? 우선 상만이를 산에 데려갔을 때 산에서 뛰어노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애초에 얘네한테 임무는 놀이기 때문에 얘네가 좋아하는 방향을 잘 살려줘야죠. 그래서 상만이는 산에서 뛰어노는 것도 좋아하고 무언가를 찾는다는 행위 자체에 즐거움을 느껴서 수색에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찰견 볼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찰견 하면 익히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은 뭐 세퍼드 견종이라던가 뭐 도베르만 이런 것들 떠오를 텐데 우리가 진돗개 우리 토종 품종인 진돗개이기 때문에 상만에게 좀 더 주목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진돗개를 직접 교육을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장점으로 드러나던가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견 자체가 건강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경찰견으로 주로 사용하는 셰퍼트나 마리노이즈 같은 경우는 뒤쪽 슬개골이나 하반신이 불안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처음에 올 때 1년 차부터 점점 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장이 약해서 변의 상태가 안 좋은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무에 지장이 많이 되죠. 그런데 저희 진돗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장의 상태도 너무 좋고 신체 자체가 너무 건강하고 그리고 체력이 좋고 그런 점에서 경찰견으로 활용하기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좀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에 교육하기 좀 힘듭니까? 우선은 자립적이고 과하게 똑똑한 면이 있어요. 너무 똑똑하면 오히려 임무에 적합할 거라 생각하지만 핸들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저한테 복종을 하게끔 복종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진돗개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또 의로운 개로 알려져 있는데 네. 머리도 똑똑한 거예요? 일단은 지능적인 면에서는 똑똑한 게 맞고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견종이나 다른 아메리칸 견종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에 길들여진 시간이 한 몇백 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마당에서 키우고 풀어놓고 키우고 하던 시절이 너무 길고, 최근 이제 반려견 문화가 들어오면서 저희 반려인들 옆에서 크던 시간들이 사실은 길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잘 아시겠지만 저 은여우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저 구소련 시절에 네. 그 야생 은여우를 길들이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그게 보통 선택 교배를 해서 가축화 시키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은여우가 가축화되는 그 과정을 그린 논문이었는데, 그게 보통 한 20세대 정도가 지나면 조금 순화되는 과정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진돗개가 세퍼트나 마리노즈에 비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훈련성이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돋보인다.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국견으로서 예, 우리가 또 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특수 목적견을 또 만들어 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켜봐 주시면 아마 핸들러도 지금 지난 여름에도 엄청난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어깨가 되게 무겁다 너. 경찰 차원에서 우리 진돗개 국견을 경찰견으로 키워보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후보군도 많았을 텐데 이 친구, 그러니까 상만이가 채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만이를 선택한 거는 우선은 너무 뛰어난 견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돗개의 수준에서 진돗개가 할 수 있다, 그거를 먼저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컸기 때문에 일부러 상만이를 선택했습니다. 상만이는 그러면 가장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연구를 시켰을 때 진돗개가 뭐가 뛰어나고 뭐가 부족하다는 걸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중간 정도 됐던 친구네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똑똑한 진돗개가 있는데 사실 그 어릴 때 제 손을 많이 타지 못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 앉아 엎드려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희 집 얘기긴 하지만 레브라도 레트리버는 좀 제 입장에서는 교육이 좀 쉬웠어요. 식욕도 엄청 강하다 보니까 간식으로 뭐 제스처나 이렇게 억양을 바로바로 캐치를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진돗개가 집은 너무 잘 지키고 충성스러운데 이게 교육이 좀 쉽지 않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훈련을 시켜보니까 뭐 제 사례를 비춰봤을 때 어떤 특성이 좀 있는 거예요? 견의 개체마다 다들 이제 다른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진돗개를 했을 땐 오히려 복종 훈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 녀석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셰퍼드나 마리노이즈보다 더 빠르게 제 말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가 있는 건 자기가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안 하는 모습이 보여서 복종에 오히려 더 공을 들였습니다. 이 녀석이 저한테 철저히 복종하고 제가 하는 명령에 완전하게 따르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말에도 잘 따릅니다. 충성스럽지만 처음에는 너무 똑똑한 나머지 하기 싫은 거를 좀 티를 내고 그랬던 거군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지금은 이제 상만이가 훈련 단계인 거잖아요. 정식 경찰견이 되려면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야산에서 사람을 찾는 것까지가 지금 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야산에 들어가면은 그 실종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이 뭐냐면 고라니, 산짐승, 또 그 산짐승들이 지나간 길, 그 족적치라고 하는 그런 유혹치를 이겨내는 변수를 하나씩 적응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희 실제 등산이나 등산로나 아니 사람이 실종됐던 그런 산에 갔을 때도 그런 변수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정확히 찾아가는 그 훈련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과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저희 이제 경찰 인재 개발원 견센터에서 이제 2두, 3두를 이제 양성하고 있거든요.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예, 이게 국제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은요 실험처럼 뭔가 순화 과정을 계속 거쳐서 선택 교배를 해서 뭔가 진돗개 저희가 생각하는 진돗개의 좀 야생성, 그다음에 독립성 그런 것들이 약간 없어지고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리트리버, 세퍼트처럼 뭔가 사람들 아니면 견종들한테 순화되어 있는 그런 견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제 바람입니다. 상만이 아버님,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상만이가 경찰견으로 딱 정식 경찰견이 됐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이제 너무 좋겠죠. 이제 제가 목표했던 바를 이뤘고 상만이로 진돗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서글프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선으로 가서 임무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저랑은 이별하는 거니까요. 그럼 핸들러의 손을 떠나서 완전 특공대로 보내지는 거예요? 특공대나 뭐 과학수사계나 보내지는 거죠. 김 경장님께서는 이제 훈련 연구 과정에서만 이제 핸들러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일선에서 수색 업무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양성을 해서 현장으로 보냈던 강아지들도 많겠네요. 저는 상만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각별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만약에 딱 이별을 하게 되면 꼭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러 가고 또 임명식도 또 열리고 이러면은 너무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각 코너입니다. 사실 상만이의 최종 꿈을 묻고 싶은데 대신해서 상만이 아버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상만이의 꿈은 뭘까요? 우선은 상만이는 진돗개가 수색 업무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멀리 나아가서는 여기 가까운 나라 먼 나라라고 하죠. 일본인데 일본에서는 촉탁 경찰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의 많은 견종들, 아키타견, 시바견 등등 그런 견들이 민간에서 훈련을 받고 이런 조난자가 발생했거나 경찰견의 임무가 필요할 때 대신 임무를 수행해 주는 것을 촉탁 경찰견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진도견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일본의 경우처럼 촉탁 경찰견의 제도를 모방해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만이와 함께 또 한 친구가 이곳을 찾아줬습니다. 이 친구는 뭐하는 강아지일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사실 테라피독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기도 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테라피독은 뭐하는 강아지예요? 사람 마음을 치유하는 경찰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우리 국가 기관에서는 최초 도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올림픽에서 이제 선수들의 심신 안정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테라피견이 같이 뭐 올림픽 현장에 동행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경찰 테라피견은 어떤 분들을 위한 테라피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저희 그 폴리 같은 경우는 일반 현장 경찰관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경찰관 분들 중에서 심각한 우울증이나 또 PTSD 앓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저도 사건 기자 할 때 동행 취재 많이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충분히 뭐 일상생활이나 뭐 운동으로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테라피견은 그분들의 뭐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풀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치료 개념이 아니고 치유의 목적으로 치유. 이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하나의 놀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라피독하고 이제 스킨십하고 그다음에 먹이 주고 산책하고, 저희 경찰견 우리 폴리 같은 경우는 어질리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뭐 장애물도 뛰어넘고 원반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힐링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먹이 주는 과정에서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현장 경찰관 분들도 이제 힐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일반적인 뭐 쓰다듬 뭐 이런 걸로 스킨십을 통해서도 힐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테라피독은 사람만 즐거우면 안 됩니다. 양쪽에서 즐거워야 되는 거거든요. 강아지도 함께 즐거워야 되는 거군요. 제가 요새 그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데 잠깐 힐링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 뽀뽀하다가 이제 뒤로 넘어질 수 있어서 그거 좀 과격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테라피를 받으신 동료 경찰분들은 어떤 후기를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충남경찰청 교육계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어제도 지금 다녀왔는데 아주 결과를 지금 생각하면은 반응이 좋습니다. 좋고 다시 한번 하고 싶다. 지금 이제 시범 활동이지만 현재 자기가 이제 겪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뭐 8회기, 10회기 여러 회기로 좀 폴리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따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저희 가까운 청에서 좀 심각하게 우울증 겪고 계신 분이 저희 센터로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시거든요. 이제 막상 이제 우리 폴리 경험해 보니까 힐링되는 정도가 아주 좋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기견 센터에서 개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폴리의 어깨도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폴리가 잘해야 또 다른 동료들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또 현장에 있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방관 분들이나 다른 공무원분들에게 또 힐링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겠군요. 아 근데 확실히 힐링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 그 보도국 회의가 있는데 혹시 제가 잠깐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근데 너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사람을 좋아해서 뽀뽀를 잘 하거든요. 뽀뽀하다가 이제 뒤로 넘어질 수 있어서 그거 좀 과격한 거. 그리고 혹시 지도 교수님께서도 이 테라피독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한 2, 3년 안에는 제가 현장에 좀 투입해가지고 우리 뭐 우울증 겪고 있는 경찰관 분들 아니면 뭐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도 테라피독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사실은 뭐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게 또 다 국민한테 또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삭막한 사무실에 일하는 직장인인 저에게도 이 잠깐의 시간이 엄청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그 조명 있고 카메라 있는 스튜디오 공간에 이전에 상만이가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10개월 평생 처음이죠. 처음인데도 되게 너 잘 버틴다. 간식 많이 주십시오. 예.